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정치 플랫폼 탄탄대로를 운영 중인 권예영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2030 청년 연합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연합은 5개의 청년 단체 총 300여 명의 청년이 함께한 연대입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300인 2030 청년연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과 배경에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과 다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당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보고 모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공정은 무너졌고 안보는 약화되었고 경제는 퍼주기와 빛에 기대고 있습니다. 간첩이 다시 활동하고 선거는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청년들이 외면받고 청년의 미래는 노력보다 할당과 현금 살포라는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리더십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정의 대통령, 안보의 대통령, 경제의 대통령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한 김문수 후보,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과 간첩죄 확대를 공약한 김문수 후보, 병역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집단에 쏠리는 역차별을 막고 진짜 공정한 제도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김문수 후보. 그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진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질적 회복을 원합니다. 더 이상 갈등을 자산 삼는 정치가 아닌 공정을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300인 2030 청년연합은 김문수 후보가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준비가 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2030 청년연합의 지지선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지선언은 다음 순서를 주제로 각 단체의 대표들이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주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 국가안보 강화,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세 번째, 공정한 제도, 네 번째, 자유성장형 경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산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대표 송광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대표 송광원입니다. 부산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2030 청년입니다. 자유는 다음 세대에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한때 자유가 있었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60년대 초 남긴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한가운데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사회주의적 국가 개입과
체제 전복의 안보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2025년의 대한민국에도 이 경고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간첩 모두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활동과 군사기밀을 수집해온 간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이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첩죄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례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총과 칼을 들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치와 언론, 문화와 교육까지 차례로 장악하며 교묘하고 또 집요하게 체제 전복을 시도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안보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2030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기에 강한 안보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움직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정보기관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뿐이 아닌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로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분명합니다.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기회의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간첩이 처벌받고 튼튼한 안보가 살아 숨쉬는 나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위협 앞에 단호히 맞서는 리더십이 있는 나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는 자유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살아갈 대학생 김예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게 당연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투표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던진 표 정말 제대로 집게 되는 걸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듯이 선거에서 공정함을 지키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믿음을 위해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투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가족기업처럼 폐쇄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선관위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건강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당, 이념, 세대와 무관하게 공정한 절차는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이야말로 우리 2030 세대가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시스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공정한 제도와 믿을 수 있는 절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병역 등에서의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2030 세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국민이 함께하고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한국외대 이탈리아 통번영학과 재학 중인 김예성님의 지지선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공정한 제도를 주제로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이신 김도훈님의 지지선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세 대학생이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김도훈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을 향한 분명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담론을 보면 정당한 대우조차도 특혜로 치부되며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비록 민감한 주제일지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 앞에 그 과정 자체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지난번 대선 TV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가장 소중한 젊음을 바친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병역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나라의 안보와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희생에는 공정한 보상이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적인 책무이며 공정의 원칙을 실행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TV 토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대우를 내세운 김문수 후보께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대우 방식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를 차별과 우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적했습니다. 군 가산점이 위헌이었지 군인을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까지 위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병역을 이행할 기회조차 없이 배제된 것이 문제라면 그 해법은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이행의 기회를 열어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있지 이를 두고 우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그런 발언이 갈라치기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지 보호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병역 이행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의 문제이지 성별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의 문제에서 사회를 달구는 또 다른 주제는 할당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소수자 30%를 공공기관에서 의무 채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고용 비율이 낮은 소수의 성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할당제라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과 그 역할은 특성과 그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공정의 기본입니다.
만약 인력 채용이나 배치에서 성별을 무리하게 고려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인재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차별로 이어지기도 하며 직장 내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은 기회의 평등이며 그것으로 출발하여 결과의 공정성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진출하고 안전부터 직장 내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보완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할당제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여성 안전주택 인증제 그리고 전국 단위 생활안전망 구축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커리어 복귀를 위한 와우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일생은 언제나 약자의 편과 그들을 대변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약자 애환에 공감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정치인이십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방향이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줄여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악화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면서 공정하게 준비된 정책이 뿌리 내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성장형 경제를 주제로 청년 새마을 주민 대표 노준영님의 지지선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새마을 주민 대표 노준영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청년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이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성장을 향한 길, 그 시작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어떤 후보님의 말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국가를 포퓰리즘의 실험장으로 만들 때 겪게 될 고통은 고민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권에서 최저임금,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얼마나 물가가 상승되었는지, 또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에 비교되는 어떤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았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이 저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노동운동가가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한 후보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조차 받지 않겠다고 한 후보였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90년대에 태어난 소상공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새마을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정정당당 새롭게 대한민국 김문수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울산 자유 청년 서포터즈 김종선 대표님께서 김문수 후보님 지지선언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자유청년 서포터즈 대표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300인 2030 청년연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모였습니다. 자유는 당연하지 않고 공정은 침묵 속에 무너져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고 선거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헌신이 외면당하고 정치는
퍼주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준비된 리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호한 안보관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가의 근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환원, 간첩죄 적용, 법의 확대를 통해 반국가 세력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신받는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병력을 마친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여성에게는 희망 공모의 기회를 제시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정한 병력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을 경계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균형 잡힌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닌 스스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성장형 경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개혁, 자영업 보호, 자유성장형 중심 성장으로 청년과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다시 책임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년이 정정당당한 나라,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302는 김문수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302인 2030 청년연합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 꿈꾸는 5개의 단체 연합 300인 2030 청년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